자식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면은 갑자기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나와서 여보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정말 그립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길 바래 라고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분들이 특히 2023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저희가 한 2주쯤 전에 비비라는 가수의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유행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가 비비의 밤양갱을 커버했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공지능 AI 기술로 그를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듀스의 김성재 씨도 의류 광고 모델로 부활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시 AI가 개입했기 때문인데, 최근 중국에서는 세상을 뜬 가족이나 친구를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되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고요. 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규제안에 대한 고민도 커집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실태와 대책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 씨가 비비의 밤양갱을 부르는데 목소리나 뭐 창법이야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달디단 김광석은 김광석이 아니었음을.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게 이 고인을 AI로 되살린다. 저만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좀 많이 다른데요. 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미 작년 2023년 5월 정도부터 급속도로 미국에서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멜론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면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하지 않은 이런 목소리와 이런 화면을 이용한 음악들을 텐스 오브 사우전드, 그러니까 수만 곡씩 지우고 있다. 그것이 2023년 5월의 문제고요. 네. 그리고 2023년 9월에 유니버설 뮤직하고 유튜브이 합의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거 다 못 지우겠다. 그걸 어떻게 다 찾아서 지우냐. 지우는 동안 또 생길 텐데. 또 생기니 이거를 네. 갖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원 저작자에게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광고 수익을 계산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그 계정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김광석 씨의 목소리긴 하지만 원 저작자인 밤양갱을 노래를 불렀던 비비에게 이 광고비가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니버설 뮤직하고만 무슨 빅 레이블 중에 하나죠. 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니버설 뮤직도 이게 유튜브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너무나도 이 AI의 음악을 만드는 것들이 쉽고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많은 이용자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또 재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인공지능 이거 월 20달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면 몇 분 만에 만들 수가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확산들이 일어난 것이고, 올해 들어서 한국에도 이런 물결들이 도달하면서 거세지고 있고, 저는 이 물결은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선영 님이 그런 의견도 주시네요. 박명수 씨도 밤양갱을 불렀는데 정작 본인은 안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 인공지능 가지고 커버했다는 건데 본인이 무섭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렇죠. 애교라고 칠게요. 근데 돌아가신 가족분이나 아니면 내가 그리워하는 친구를 AI 기술로 되살려서, 제가 이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뭐 감쪽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 서비스가 지금 중국, 대만 중국에. 등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현황이 어때요? 우선 지금 중국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나 대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희귀병으로 죽은 딸을 살려서 대화를 한다든지 영상을 찍어 올린다든지, 아버지가 또는 이제 사고로 죽은 자식을 90 넘은 분께서 살려내서 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네. 뭐 22안, 52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것도 되게 어려운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과 같은 쇼핑몰 서비스에서 이러한 것을 서비스해주는 타오바오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즈도 이런 보도가 이미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확산됐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죽은 남편을 목소리로 죽은 남편이 예를 들면은 부인이 이제 선물을 자식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카드를 열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면은 갑자기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나와서 여보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정말 그립고 야.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네.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길 바래 라고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분들이 특히 2023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 감정적으로 소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행의 흐름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이제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두가 만든 인공지능 기술은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 사진이 동영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정수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네. 강정수가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동영상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강정수 목소리를 집어넣으면은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예를 들면 죽은 부모님을 살려서 우리가 기일날 네.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저희 자식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일기장을 써놨다라면 긴 대화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짧은 대화 정도는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일날 사용한다든지 그리워하는 자식들이라든지 그리워하는 부모라든지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신을 살려내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가 살아나고 부다가 살아나서 그거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고 네.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데 항상 기술은 이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동시에 좋은 존재하다 기술을.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비비의 방향경으로 커버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좋은 의도였을 거라고 보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누구나 쉽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초에 오픈 AI에서 기술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한 15초 정도의 목소리만을 입력해주면 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개발을 했다. 그럼 그런데 나인 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공개했을 경우에 특히 선거해가 있는 이 시기에 네. 또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서비스를 공개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벌써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다 보니 오픈 AI,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유사한 기술을 만들었지만 공개했을 때 악용될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저희도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들, 가족들, 사랑하는 연인들 또는 많은 경우는 또 어떻게 쓰이냐면 떠나가는 연인들을 살려냅니다. 떠나가는?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들. 나랑 작별한 연인들을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졌어요. 하지만 네. 제가 그리워요. 근데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살려내서 대화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근데 나쁘게 저는? 생각하면 이건 네. 스토킹이거든요. 아니 물론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진 않지만 네. 그가 전달하지 않는 감정을 나 혼자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대단히 안 좋아요.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네. 떠나간 연인들을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살려내서 대화하고 오늘 나 어떻게 보냈는데 넌 어떻게 보냈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 네. 저는 뭔가 좀 소름이. 저는 약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라 네. 몰라요. 의견이 좀 나뉘네요. 네. 하혜련님은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그렇게 뵙고 싶어요 하시는 이해갑니다. 의견도 있고 네. 좋지 않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물론 감정적으로 소구하는 바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걸 여기저기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만 들어가도 이거 AI 부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요. 네, 대단히 많아가지고 이제 쇼핑 업체에서 아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타오바오면 우리나라로 가장 큰 쇼핑몰인데요.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 업체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주면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전달해주면서 이 서비스를 쓰게 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살려낸다라는 것, 얼굴 표정을 물론 자세히 보면은 입 모양하고 얼굴이 좀 어색하죠. 네. 목소리가 좀 안 어울리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이거든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원래 우리 SF 소설이나 영화에도 보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과학자인데 죽은 딸을 네. 막 살려낸다든지 아직도 죽지 않게 보존을 한다든지 그렇죠. 뇌를 보존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하고 이별하고 싶지 않고 작별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두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들과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소구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큰 비즈니스가 지금 발생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중국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미련 비즈니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네. 이제 부활 서비스, AI 부활 서비스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그러니까 부활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집어여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 부활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방송국에서 고인이 된 유명인들을 너무나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복원한 서비스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있었죠. 음악을 복원하면서 예를 들자면 비틀즈의 음악을 그러니까 남겨진 이런 음악들을 갖다가 존 레논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놨던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해석을 해서 이번에 비틀즈들이 근데 목소리들은 좀 더 젊게 해서 네. 살아있는 비틀즈들이 이런 복원했던 비틀즈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AI 기술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예를 들자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강한데 제임스 딘을 갖다가 좋아했던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최근에 제임스 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 최근에 나왔던 어떤 예능 프로에 미국에서 출연을 한다든지 아, 예능 프로에 뭐 이렇게 그 되니까 좀- 디지털 휴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저희 근데 한참이- 이것이 시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주에서는 엘비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를 하나의 대칭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부활하지 않는 법을 한 주에서는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고 그걸 일명 엘비스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의외로 지불의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제임스 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미국에서 상업성이 되다 보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서 대단히 고가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제임스 딘은 그 청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사망했기 때문에 전설로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예능에 나와서 망가지고 이런 모습이 그게 과연 아름다운 걸까? 제가 그 예능 프로를 보진 네. 않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뭔가 제임스 고민에 딘스럽게 빠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팬들은 너무나도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다라면 어떤 모습일까 또는 그때의 젊은 모습이 지금으로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정말 광적인 팬들이잖아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죠. 쉽게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전 세계 네. 엘비스 대회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흉내내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확산될 경우에 상업성이 높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엘비스 법이라는 것을 지금 아예 주법으로 만드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영상을 만들 때요. 저는 최근에 그 대만의 음악 감독인가요? 그 네. 무용 담당 감독인가요? 그분이 고인이 된 딸의 딸. 영상을 재현을 했는데 딸이 거기서 춤도 추고 정말 아빠하고 다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 마음이 너무 이해는 되는데 이해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분이 딸이 사망한 뒤로 머리를 한 번도 안 맞아요.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과 이 머리 부분이 닿았다. 닿았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악용하는 비즈니스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고인이 된 부모님이나 또는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건 너무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죠. 이해가 가는 네.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절박한 마음에 썼던 이 기술을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해외 인물하고 인터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목동연구소에서 캐시 우드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그 인터뷰를 따서 캐시 우드 목소리로 캐시 우드가 한국말로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지금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에서 $25면 충분히 매달 그 정도만 내면 그런 건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편리해서 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우가 보통 녹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로 너무너무 방송국에서 큰 돈 안 들이고 그런 서비스를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좀 공식적인 보도라든지 순기능이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또는 기일날 명절에 어떠한 가족들 간의 애정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살려내는 것 저는 이건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초상권을 타인과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죽은 자식이라고 해도 그 자식의 초상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SNS에서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걸 소비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타인과 공유한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초상권을 소유권을 부모라든지 자식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저는 만들어낼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인공지능에 맞춰서 사실은 정보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새롭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그 나쁜 쪽으로 악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저도 문득 경찰청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런데 보면 막 무속인들이 접신을 했다며 고인의 목소리를 나를 통해 들려주겠다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 통해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이스피싱 얘기 이런 보이스피싱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네, 2월 달에 네. 홍콩에 있는 재무 직원에게 그 CFO가 줌으로 연락이 와요. 줌으로 올라와서 어느 회사에 200만 달러를 붙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줌에 나오는 CFO가 인공지능을 만든 가짜인 거예요. 근데 줌으로 연결됐는데 자기 회사에 재무총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재무 직원이 어느 회사에 200만 달러를 이체를 하니까 진짜로 이체를 한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줌이라고 하는 영상통화에서 페이스피싱이네요. 네, 영상통화에 나와서 네. 어느 회사에 얼마를 이체하라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지금에 있는 전화와 문자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기승을 하는데 AI 기술이 월 20달러, 25달러, 3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고 한다라면 보이스피싱은 앞으로 보이스 클로닝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까지도 클로닝을 통해서 복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저는 확산될 수 있고 여기 피해자들 특히 고령자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건 인공지능일 수 있어 입모양하고 목소리하고 맞지 않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심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의심할 수 없는 지금 이런 피해자들은 60대 70대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연예인들 유명인들 사칭 사기도 사실은 그렇죠. 60, 70대에서 지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보이스 클로닝이라든지 페이스 클로닝 이런 식을 통해서 피싱하는 거 이런 부분의 범죄들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단할 수 있고 사전에 처방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정부 기관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플랫폼의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저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러나 저러나 빅테크만 돈 벌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진화하면 필수적으로 이걸 인증하는 시스템이 또 따라 붙지 않겠어요? 네. 시스템이 붙는다는 건 우리 지금 은행 거래 같은 거나 아니면 큰돈 보낼 때 전화로 몇 중으로 인증하세요 이런 거 하는 서비스가 달라붙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업체들도 돈을 벌죠. 그런 업체가 또 돈을 벌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경찰청에서도 사실은 한국 경찰청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네. 이런 거를 발견해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을지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정말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수조의 돈을 써서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25달러 월 25달러 20달러에 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기술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쓸 수 있을까 이 정도도 저는 아주 약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야 사실은 또 막아낼 수 있는 기술 또한 기술 투자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막들을 얼마나 설치할 수 있을지도 좀 회의적이고요. 사실은 대단히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한국 정부도 한국 정치권도 대단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어막들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 국민의 보호막들을 그렇죠.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이제 그 보이스피싱으로 아주 유명했던 김미영 팀장 팀을 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방송인 또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 등등이 모여서 네. 이거 우리 얼굴을 갖다가 그 투자를 해준다면서 자꾸 사칭해서 피해자가 점점 생기는데 답을 달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호소를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대책 모임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임이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권유해주는 유명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100% 가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거 나오고요.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면서 특히 맞아요. 해외 플랫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에서 또 유도하는 건 뭐냐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근데 이런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요.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 이러한 광고에서 어디로 유도하냐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맞아요. 네이버 밴드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기 혐의가 작동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고 해외 플랫폼들은 이걸 통해서 광고로 돈을 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우리도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를 지우면 그 다음날 50개가 생겨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 저도 그 오픈 채팅방에 강정수락 처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지워요. 저도 페이스북에 제 이름으로 뭘 자꾸 알려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누구를 알려주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를 전담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과 인스타그램의 이 팀이 한국에 있지 않아요. 그거 박사님이 계속 말씀해 네. 주셨는데 반드시 한국에 둬야 됩니다. 콜센터로 전화하면 반드시 본인 인증해서 삭제해주는 팀을 둬야 합니다. 바로 둬야 네. 됩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엔 정부가 강제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런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한국에 있질 않아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이 피해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면 돈은 벌고 그러니까- AS는 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방통위에서 사실은 이 3월 달에 이러한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것은 3월 25일입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차단하라고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해외 플랫폼들에게. 방통위도 그러니까 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공문 하나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인 국무조정실에서도 네. 불법 사규명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도 최근 27일 날 3월 27일 날 출범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만 첫 회의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대응책들을 좀 정부가 신속하게 좀 내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경고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제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광고가 기본적으로 김미경 씨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광고하는 유튜브에 그 사칭하는 것이 뷰가 50만이 나왔다고. 김미경 씨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50만 뷰가 나왔다라는 건 50만 명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이거는 잠재적 피해자가 대단히 규모가 그럼요. 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는 50만 뷰가 나오게 광고를 노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기성 그 광고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의무를 해외 플랫폼들에게 부과하는 필요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가 경찰청이 집계한 것만 1,452건. 네. 그리고 피해액이 반년간 1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인의 얼굴을 딱 전면에 내세워서 돈 벌게 해드릴게요. 저희한테 송금하세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잠재적 피해자의 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60대 70대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이라든지 지인들에게 이 부분들의 네. 사기성들은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위가 플랫폼법 지금 다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작업도 신속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언박싱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